안녕하세요. 윙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이렇게 장 초반부터 끝까지 줄곧 하락을 좀 했습니다. 1.4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하락하진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하향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언제 이제 바뀌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예, 이대로 간다면은 이 방향성대로 주가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성대로 좀 가게 될 것 같고, 좀 이평선이 이제 그 60선이 120선은 이제 데드 크로스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하락하는 각도는 아직까지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가다가 좀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렇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급등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동평균선 이론에 의하면은 예,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저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데드 크로스는 나쁜 거거든요. 예, 이게 하향 추세로 가는 건데, 음, 그 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반대로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을 더 하긴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은 이제 고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파동을 그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하락 쪽으로 가서 안 좋긴 하지만 이제 좀 지나면은 저점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분할로 이제 저점 매수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어,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패턴의 확률인데요.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저점이 나타난 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것 좀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일봉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주봉의 모습에서 보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 있죠? 예. 이게 이제 30선인데 이 30선이 50선을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고, 예. 그다음에 예,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 주봉에서는 이 좀 이렇게 이렇게 상향 쪽으로 갈 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일어나죠. 예.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고 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때처럼 주봉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면은 역시 좀 이렇게 밀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저점이 나타나게 되고, 예, 골든 크로스 일어나고 한참 이렇게 가다 보면 고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제 저점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는 거죠.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이건 이제 너무나 이제 단순 논리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어떤 이제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고 한참 이제 위쪽에 이제 주가가 이제 멈추고 있을 때,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이후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위쪽에 머무 이제 이렇게 있을 때가 이제 강세장이고, 그때 이후에는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 차례다 이거죠, 지금. 자, 테슬라도 이제 초반에 조금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렇게 테슬라는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그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죠. 예.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급락하고 또 많이 반등했다 많이 급락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막바로 섣불리 이렇게 딱 보기가 좀, 이 상승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막 올라가니까 뭐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 이렇게 물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자, 뉴스로 좀 보자면 자, 불타는 중동, 세계 경제 인플레 먹구름. 네. 어제 인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도 그 이란의 가스전, 세계 최대의 가스전이 공격을 당했다. 음. 자, 공격 타겟이 된 중동 에너지 시설들이죠, 들.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바레인, 카타르, 뭐 사우디 뭐 이런 국가들의 인제 그 석유 시설들이 지금 서로 이제 공격을 막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인제 고유가가 인제 이게 좀 길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이게 다 이렇게 석유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실 석유가 없었다면은 이런 중동의 어떤 그런 전쟁들도 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인제 FOMC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줄 알았더니 동결을 냈습니다.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의 인제 지금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네. 우리도 동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을 좀 벌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몰랐다. 카타르 때리면 가스전 날릴 것."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유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중동 분쟁 격화, 국제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이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 미국 수준의 공격 종료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스전 피격이 좀 주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제 그동안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 이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AI를 외쳤지만 주가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휴식기를 지금 갖고 있죠. 근데 AI라는 큰 틀에서의 이 재료는 아직은 재료로서의 수명이 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좀 맛이 안 좋죠. AI라는 그런 어떤 미래 가능성,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와서 인제 뭉칫돈을 싸들고 와서 비싸건 말건 막 사야 되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여기서 계속 매도를 치면서 막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력에 큰 돈이 들어와서 이 저항선을 뚫어 줘야겠죠. 그래서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제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막힌 걸 뚫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가면 안 되는 건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결정타를 날려 줘야 된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자, 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어 여기서 인제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동 사태 여파가 이제 불확실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그 1년 전에 그때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가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제 이 카타르의 가스 시설 이틀째 피격, 이것도 좀 가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뉴스 보니까 이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유 말고 이 LNG, LPG 뭐 이런 가스 같은 경우에 각국 나라들이 비축해 놓은 양들이 한 달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나라들은 한 뭐 2-3주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가스는 조금 원유랑 좀 훨씬 더 다르다. 예. 그래서 가스 대란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예, 대한민국은 중동에서 이 가스 이제 그 UAE에서 이제 받기로 했지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유전들에서 미리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데서 미리 확보해 놓은 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가스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미리 이제 유전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해서 확보를 하는 상태라서. 그런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월치 이렇게 비축을 해놨는데 이 가스는 비축 시설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큰 탱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를 이제 비축하고 있는 양이 되게 긴박하다는 거죠. 짧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가스 시설을 공격을 하는 건지. 자,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핵물질 탈취 승리 선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일찍 끝내려고 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너무 이제 믿을 수는 없고. 예. 사실 이번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왜 일어났느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 이란이 그동안 이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에 되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가시였거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요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린 거죠. 예. 그 뭐 이스라엘 쪽 이야기 문제도 있고, 미국에 있는 미국계 이제 유태인들 문제도 있고, 미국 자국 내의 정치적 상황도 있고,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또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월가 뭐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달러 패권 세력이라고 하죠. 어 이란이 좀 작은 나라, 뭐 크다면 크고 작은 작다고 하는데 이란도 산유국이고, 이란이 이제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유로화로 결제를 해버리니까 어 이제 달러 패권 세력들이 봤을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 허용할 수 없는 상대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자꾸 이제 위안화로 이제 중동이 자꾸 이제 미국의 손아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뭐 비트코인으로 뭐 이 석유를 팔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 중동에 가서 한번 역할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보수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러 갔으니까요. 근데 미국의 이제 진보 지지층들에서는 전쟁은 싫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토큰화 증권 거래 승인받아 ETF에 적용한다. 네. 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할 때 이제 암호화폐 이제 좀 이렇게 부흥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역사적 흐름도 있지만 어 미국이 한마디로 이것도 뭐 기존의 달러 패권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는 건데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가 됐든 그게 이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오, 저기 괜찮은데? 딱 눈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홍콩의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 뭐 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시키고 뭐 마스터카드하고 비자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갖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하는데 조건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하고 1대1로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달러를 주고 달러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서 그것을 다시 미국의 채권으로 사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제일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채권이 잘 팔리는 거. 미국은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고 싶고 미국의 채권이 잘 팔리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싶고 그걸로 막 돈 잔치를 하고 싶은데 돈 뿌리고 싶은데 그냥 너무나 좋은 상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상대가 나타나서 자 이걸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굉장히 큰 저수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달러 채권을 사준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달러를 많이 벌었던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던가 사우디라던가 예. 일본, 우리나라도 좀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서 그것을 많이 버니까 이제 너무나 어디서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샀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자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죠. 발행을 하면서 달러를 사주니까요. 그 달러 사는 것은 기존에 이제 채권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이제 정말 뭐 채권 발행해 갖고 이렇게 막 돈 찍어내고 싶고 막 그런데 특히 미국의 이제 연준 그런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지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토큰이 됐던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미국 달러화와 연계만 되면 된다. 그러면 막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주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거는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미래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주류로 부상할 것이냐? 비트코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운명을 걸고 있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비트코인은 버려버리고 뭐 이런 토큰이라던가 뭐 그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여기도 뭐 같이 이게 코인이라고 하니까 같이 연결돼서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글쎄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예.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걸 바라고 있는 거죠. 결국에 미래 사회로 갔을 때 이 달러 패권 세력들과 연계가 되어서 예, 이제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더 많은 빚을 내고 싶고 미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70년대 우리나라처럼 뭐 열심히 뭐 제조업을 해갖고 뭐 열심히 국민들이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그 소비 시장을 계속 잡아 돌려서 그걸로 이렇게 뭔가 이제 이 거대한 소비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이렇게 시장에 풀어주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게끔 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화폐 유통량이 계속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뿌리고 저렇게 돈 뿌리고 해 갖고 그야말로 인제 막 그냥 계속해서 돈을 뿌리면서 그렇게 해서 소비를 계속 인제 증진시키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제 계속 인제 할 수밖에 없고요. 음. 음. 그래서 인제 아마 지금처럼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달러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뭐 이런 어떤 주식 토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타나면서 그쪽에서 인제 미국 채권을 사주는 미국 달러를 이렇게 사들이는 그런 것이 인제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다. 예. 어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된다. 네. 자 감사합니다.